김경수 예. 전 경남지사가 예. 다음 달에 영국으로 1년간 유학을 예. 떠난다고 25일에 이렇게 기자 간담회인가요? 네. 갖고 발표를 했네요. 또 2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말썽 많았던 이 책방, 예. 평산 책방이라고 예. 하죠. 이 평산 책방도 뭐 현판식이라고 예. 하나요? 네. 현판식하고 26일 날 네. 정식 이제 영업에 시작한다고 네. 합니다. 영업을. 네. 이 재단 법인이니까요. 네. 어쨌든 이 김경수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이낙연도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네. 떠났었고 송영길도 파리 무슨 정경대학인가 무슨 네. 거기 있다가 방문 교수인가로 있다가 지금 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말로 하면 무슨 교수라고 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 예. 그 나라 있으면서 어찌 좀 끼웃거리는 겁니다. 맞아요. 무슨 그렇죠. 교수 신분으로 뭐 학생들을 학점 주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세요 해서 그냥 책상 하나 주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저는 정치인들이 이낙연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김경수도 영국 간다는데 물가 비싼 나라거든요. 특히 예. 영국 가던데 돈이 어디서 나죠? 그러니까요. 예? 김경수 해봤자 이제 50대 뭐 초중반인데 돈이 어디서 나요? 예? 감옥 생활 그렇게 하고. 저 경남도지사 할 때 2021년 7월 21일 날 대법원 판결로 이제 감옥 갔잖아요. 예. 김경수 별명이 바둑이거든요. 그때 7월 21일 날에 복날했어요. 복날에 개 잡듯이 바둑이가 들어갔다. 그때 그랬잖아요. 예, 그랬었죠. 예, 그런 김경수가 지금까지도 저는 반성을 안 하고 오히려 문재인 임기 말에 사면 복권해 주는 거를 내가 반대했다. 또 어제 그 뻥치더라고요. 지가 반대를 왜 해요? 제가 듣기로는 김경수 마누라가 문재인한테 가서 깽판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남편은 안 꺼내주냐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김경수는 문재인이가 사면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반대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뻔뻔해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의 영국 방문을 놓고 김경수가 영국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어디 무슨 일본을 가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만은 김경수가 영국을 가는 거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거고 네. 김경수도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러면은 5월 달에 가면은 1년 간다면 내년 5월에 네. 돌아오는 거니까 총선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총선 역할론을 물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답변을 유보하겠다. 5월 달에 돌아온다면 나는 총선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유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랄까 한수를 지금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권은 안 됐기 때문에 사면만 됐어요. 2027년 앞으로 4년 한 8개월 있어야지 2027년 12월에 이제 복권 그게 끝나요. 금지가. 그래서 2028년부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총선 대선 다 못 나가는 거죠.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영국 가는 게 오히려 지금 친문 구심점이 별로 없거든요. 문재인이가 뭐 평산 책방을 만들어서 뭐 꼼수 좀 부립니다만은 그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테고 김경수가 오히려 친문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관심을 더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차하면 다시 들어올 채비를 갖추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내에 있으면은 계속 이재명이가 사법 처리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 김경수가 그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복권은 안 됐지만 얼마든지 정치는 할 수 있고 당 대표도 맡을 수 있는데 영국으로 딱 떠나서 조용히 거기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 정부가 복권을 해주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국내에 앉아서 해주려면은 이재명 죽이려고 죽이고 대신 김경수 하려고 저런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는데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쪽에 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복권을 위한
밑자락 깔기가 아닌가.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관심을 끌고 옛날에 영국 누가 갔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지팡이 짚고 영국 갔잖아요. 예. 그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그리고 계셨어요. 딱 돌아오면서 들어올 정치를 때 시작.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김경수도 이제 물 밑으로 좀 복권에 대한 또 아유 살려주세요. 뭐 그거 그러겠죠. 하겠죠.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한테 사면 해주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나 떳떳하게 만기하겠다 했는데 뒤로는 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감옥에 있는 것보다 집에 오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가서 친문에 대한 위상도 90점으로 높이고 또 현 정권에 대해서 메시지도 보내고 네. 나 복권을 시켜줘도 오히려 너희들 도움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 복귀를 모색할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지금 영국 가는 게 나름대로 거기 가서 좀 잊혀지게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복권을 시켜주는데 정치적 부담을 덜고 국내에 있으면은 대안으로 탁 또 떠오르면은 그렇죠. 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그렇죠. 문재인이가 평산 책방 연거하고도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평산 책방을 만든 것은 결국 친문 세력들이 그거 아직도 그렇죠. 그걸로. 그러니까 누가 놀러 오겠어요. 후계자 네. 김경수는 딱 영국에다 모셔놓고 네. 문재인은 그 책방 열면서 거기서 그렇죠. 친문을 다 귀합을 하는 그렇죠. 거죠. 이재명 저건 아웃이다. 네. 그러면은 세를 모아놔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종환 네. 문체부 장관이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 무슨 이사회 뭐 그런데 다 참여해갖고 그걸 또 조직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재단법인이니까 또 뭐 이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재단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도종환이도 지금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문재인이가 장관 시켜줬잖아요. 예. 문체부 장관. 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만둘 때는 나는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나는 문재인이다. 예? 거기 가서 내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게 요새 무너져서 허망하다. 헛소리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자기 존재감도 확인하고 내년 총선에 또 PK 이 거점이라든지 전체를 어우르는 친문 세력의 부활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문재인이가 지금 책방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김경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예. 그러니까 김경수는 영국에 슬쩍 가서 좀 별개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책방 개소식 때 김경수 안 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의 모든 고통은 혼자 조용히 방에서 지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골방에서 혼자 처박히면서 반성도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5년 동안 우리나라 임대차법 탈원전부터 김정은한테 퍼주고 비핵화에 믿어가지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반성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전혀 없고 5년 동안 내가 이루어놓은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무너져서 허망하다. 이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활동을 재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 문재인입니다도 찍었잖아요. 네. 자기 홍보하고 윤석열 정부 비판하려고 찍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돈을 뭐 3천만 원 모으기로 하기로 했는데 뭐 17억인가 얼마인가 크라우딩 펀드.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하는 미친놈들이 많잖아요. 네. 돈 안 아끼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나는 문재인입니다 다큐를 제목 바뀌어야죠. 나는 미친놈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이런 성과를 윤석열이가 다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큰 정치를 지금 나름대로 뒤에서 꿍꿍이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라든지 사건이 많으니까 저거는 이제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뭐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이 다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방을 통해서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그러나 이낙연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조국을 통해서 그 3대 세습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은 무너졌어요. 조국도 뭐 내년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대권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낙연도 다시 대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김경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권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세력을 쌓고
양산에 앉아갖고 양산 대원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는 고위 영국에다 모셔놔가지고 복권 분위기를 만들겠다. 네.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김경수 별명이 바둑이잖아요. 네. 문재인이가 바둑이 풍산개는 쫓아버렸지만은 바둑이는 가장 믿을 만한 거죠. 예. 이낙연, 조국 조금 못 믿었잖아요. 김경수는 바둑이처럼 꼬리 치니까 그러니까요. 또 김경수 보좌관은 별명이 벼룩이랍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보좌관은 바둑이고 바둑이 보좌관은 벼룩이래요. 예. 그러니까 바둑이 벼룩 같이 더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음흉한 뜻인데 예. 정말 국민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정치적인 욕심만 부리니까 그러니까 그 책방도 좀 순수한 책, 좋은 책 좀 갖다 놔야 되는데 저 문재인 유의 책들 있잖아요. 예. 운동권 책들하고 또 한미 관계 뭐 한일 이런 거 왜곡시키는 책들 그런 것만 추천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책방에 처음 그 초대하는 네. 손님도 네. 작가도 아버지 해방일지라는 책을 쓴 네. 그러니까 빨치산 아버지를 다룬 책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 정지아 씨를 지금 초대했다는 네. 거예요. 색깔들이 뻔해요. 뻔하죠. 뭐. 저도 여기 사다 놓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한번 읽어보겠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불구죽죽해요. 네, 그러니까 네. 문재인의 뭐 이념을 전파시키기 위한 뭐 그런 제스처라고 봐야죠. 네. 더군다나 이 북클럽 네. 뭐 책 친구들을 통해서 뭐 거기 설명 자체는 책을 읽고 서로 소통하고 그것에 대해서 독후감도 쓰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일종의 자기 지지세를 계속적으로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거고.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상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북클럽 그렇죠. 네. 책 친구들. 네. 지금은 뭐 사람 모아서 안 오고 인터넷에도 다 들어오고 거기서 소통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의 그 친문 세력들을 규합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책 친구들 뭐 전남 지부다 무슨 어디 지부다 뭐 무슨 본부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바꾸면 선거 조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선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념 사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산당이나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상 교육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운동권이 된 게 그 이념 교육이 그 이영희 교수, 안양대 교수, 우상과 이성, 예. 또 뭐 전환시대의 해방정사의 뭐 인식 해전사라고 하지 이런 책들이 운동권들 그 좌경화하는데 이념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아마 저 뭐 퇴계라든지 율곡이라든지 이런 그 로마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권이 비트는 거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아마. 김일성 주체사상 공부하든지 이러니까 그냥 위험하다고 봐야죠. 추천하는 책들도 대부분 그런 요 그런 아닙니까? 거죠. 아니면 미국 카터 대통령은 왜 헤비타트 하면서 일주일에 한 채씩 집 졌다잖아요. 네. 좀 그런 거를 좀 한다든가. 한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속된 말로 인간 안 되는 행동만 하고 있어요. 돈이 그 집 짓는데 8억 5천인가 들었다는데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그 양산에 또 원집 있잖아요. 네. 거기 무슨 7억인가 산 것을 17억에 팔아먹었잖아요. 누가 그것도 뻥튀기로 사줬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김경수의 영국 유학이 뭐 얼핏 보기에는 뭐 국내에 있기도 그러니까 잠시 머리 식히러 또 서구 쪽에 공기도 좀 쐴 겸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은 정치적 함의가 그럼요. 아주 많이 들어있다. 그렇죠. 이걸 좀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유익 있게 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세력들이 잔당들이 지금 다시 용트림하고 꿈틀거리는 이 발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총선 역할 나는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답변을 유보해요? 유보할 게 없잖아요. 5월에 들어오면 무슨 역할이 없는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 그러잖아요. 정치 1년 후에 이야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유보하겠다는 게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물러나는 게 가장 크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깜빵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들어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깜빵 가고 사퇴할 가능성은 99.9%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주공산 됐을 때 지금 민주당도 친 이재명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사람이 영국 가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에 한 발을 더 내딛은 거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